안녕하세요. 박원경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녀 관계입니다. 근데 헤어졌습니다. 그럴 때 그 사이 금전 문제는 어떻게 정리될 것이냐 라는 주제로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사귀다 헤어졌는데 그동안 준 돈 받을 수 있나요? 혹은 뭐 따로 이게 모아놓은 돈 어떻게 정리하나요? 연인 관계 중에 빌려준 돈이 있는데 난 빌려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보세요. 이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영상을 제작을 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인 관계라는 게 뭡니까? 이걸 한번 법률적으로 한번 구성을 해볼게요. 제일 먼저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혼을 한다면 결혼식도 치를 수도 있고 뭐 안 치를 수도 있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혼인신고 없이 부부와 동일하게 있는 거를 사실혼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인신고만 빼놓고는 결혼이랑 똑같은 거예요. 대부분 요즘 결혼식 하더라도 혼인신고 안 돼 있는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혼인신고를 미루거나 천천히 하거나 몇 년 있다 하거나 그때를 다 사실혼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혼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라는 것도 있어요. 뭐 결혼식을 했다라고 하면 당연하겠는데 결혼식이 없었다라고 해볼게요. 공동 생활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부부처럼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뭐 각자 살고 이런 거를 부부라고 볼 수는 없겠죠. 이럴 땐 사실혼이 안 됩니다. 그냥 동거 관계입니다. 혹은 뭐 상호 가족한테 명절 때 인사하러 간다든지 생일을 챙긴다든지 이런 부분도 하나의 요소로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각자 미혼 상태일 것. 이 얘기가 뭐냐면 난 이미 결혼한 상태인데 남들이 보기에 부부처럼 살고 있어요. 이런 거를 사실혼이라고 인정을 해줄까?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법률적으로 중복됐다라는 거죠.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사실혼이라고 법률상 인정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혼이면 뭐가 틀리느냐? 상속만 못 받을 뿐 혼인관계는 똑같다라는 것이죠. 함부로 헤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헤어진다라고 한다면 결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청구를 할 수가 있고 이거는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같이 살았다, 부부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는 공동재산이라는 게 형성이 돼 있을 테니까 재산이 섞여 있을 테니까 각자 지분을 구해서 분할을 시켜준다라는 거죠. 이건 네가 갖고 내가 갖고 혹은 요거는 처분해서 환산가치에 있는 돈을 어느 정도로 안분을 해주거나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풀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서로 돈 꿔주거나 받거나 이런 부분은 재산 분할의 문제로 정리를 해가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외의 관계는 동거 관계라고 하더라도 타인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부부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같이 살기만 할 뿐 같이 살지 않다 하더라도 같이 살던 살지 않던 그냥 타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고 헤어지고 이에 대해서 서로 간에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강제로 왜 헤어지냐 매달리거나 괴롭히거나 이럴 때 스토킹 처벌법이나 이런 것들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헤어지는 거는 각자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런 남녀관계, 연인관계를 법률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아신 채로 금전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혼이라고 하면은 뭐 재산분할의 형식으로 나눠서 갖는다라는 것이고 순수하게 연인관계, 뭐 동거를 하든 하지 않든 연인관계에 불과하다라고 할 때는 헤어질 때 금전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라는 겁니다. 금전관계는 내가 돈을 주거나 받거나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는데 이걸 주거나 받거나 하는 관계일 텐데 이거는 증여 아니면 대여로 봅니다. 증여란 것은 뭐냐? 무상으로 준 거죠. 최종적으로 네가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이고 대여라는 거는 돌려받는 것을 전제로 빌려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증여냐 대여냐 이런 대립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인이란 게 뭐겠어요? 이 한문을 보면 사랑하는 관계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좋아서 돈을 주거나 받거나 했을 때는 서로 좋아서 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죠. 그래서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기본적으로 높습니다. 옛날에 어떤 돈을 준 적이 있는데 그건 거의 그냥 무상으로 주고 돌려받지 않을 돈이라고 전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돈을 줬는데 그 돈은 돌려받을 돈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헤어졌기 때문에 돌려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법률상으로는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를 누가 되느냐라는 것을 증거를 제시할 책임을 입증 책임이라고 하는데 대여를 한 사람이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다라고 봅니다. 내가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받아야겠다. 돈을 빌려준 게 맞다라는 부분 관련해서는 증거를 내가 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차용증이 별도로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차용증도 없다. 근데 당시에는 분명히 돈을 줬고 그건 돌려받기 위해서 한 걸 서로 알고 있다라는데 증거는 없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당시에 뭐 문자 메시지니 카톡이니 녹음이니 이런 걸 통해서 입증하는 수밖에 없겠죠. 혹은 나중에라도 그 돈 빌려준 거니까 언제 돌려줄 거야? 뭐 지금 안 되더라도 언제 돌려줘?
뭐 그러면 알았다. 언제 돌려주겠다. 지금은 힘들어서 못 돌려준다. 이 말들은 전부 다 빌려준 걸 전제로 한 대화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이 추후에 녹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를 추후 녹음을 통해서 이게 증거화를 시켜야지만 빌려준 돈으로 인정이 되고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외의 경우에는 이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을 보고 법원에서 판단을 하느냐, 소송이 걸렸을 때는 돈 거래의 규모, 이걸 봅니다. 예전에 서로 뭐 데이트를 하거나 뭐 돈 주고받고 돈 좀 부족해 보내주거나 한 범위가 뭐 10만 원대, 100만 원 미만이었다라고 한다면 특정일에 돈을 준 것은 뭐 500만 원, 1000만 원 금액 단위가 훨씬 커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경우일 때는 빌려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입증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겠죠. 규모가 다르니까 기존과 비교를 해봤을 때, 또는 돈을 지급한 용도와 경위, 방식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서로 데이트하면서 그냥 써라라고 준 건지, 혹은 갑자기 사고가 생겨서 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나한테 도와줄 수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돈을 줬다라고 한다면 이건 갚는 걸 전제로 해서 빌려줬다라고 해석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혹은 뭐 돈을 줄었을 때 평소 같으면 현금을 주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떤 계좌 입금 방식으로 했다라든지, 평소에는 뭐 작은 돈은 뭐 직접 줬는데 이제 계좌로 입금했다, 어떤 형식이 다르다라는 것들도 돈을 빌려줬다라고 주장을 함에 있어서 근거가 될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고 빌려준 게 맞으니 돈을 갚아라, 이런 식으로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특수한 경우도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불륜관계라고 하는 거는 뭐 한 명만 배우자가 있거나 혹은 둘 다 배우자가 있거나 이런 관계에서 법률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그런 관계에서 돈을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해볼게요. 뭐 만남의 전제 이런 취지로 이걸 소위 스폰서라고도 표현을 하던데요. 이런 경우 만남의 대가로 돈을 줬는데 헤어지고 나서 그 돈 돌려달라, 혹은 뭐 돈을 미리 얼마를 뭐 줘놓고 만나기로 했는데 안 만났어요, 그 돈 돌려달라, 이게 가능하겠느냐라는 점입니다. 이거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고 반사회 질서적인 문제가 있는 법률행위다라고 보기 때문에 법에서는 기본적으로 무효라고 봅니다. 근데 돈을 준 게 무효이기 때문에 그걸 돌려달라 하는 것도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대여로도 볼 수 있고 대여라고 하더라도 안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반환 청구가 안 됩니다. 아주 좀 특수한 경우겠죠. 근데 계속 돈을 주면서 만나다가 헤어지면서 헤어지는 대가로 돈을 줬다라고 해볼게요. 불륜관계 해소를 목적으로 해서 지급된 돈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무효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불륜관계 자체가 문제지, 불륜관계를 해소해서 정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거는 이거는 소송을 통해서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한 경우들도 남녀관계에서는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헤어진 남녀관계의 금전 문제, 이미 헤어졌는데 돈 문제 해결하고 헤어질 리는 없겠죠. 헤어지고 나서 돈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질문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본 영상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 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도 드리고 참고도 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